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즈맨 김근아입니다. 우리에게 농약과 비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약과 비료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류 변천사에 큰 영향을 끼친 농약과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지적했듯이 19세기 말 세계 인구가 약 16억 명으로 증가하여 식량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기아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70억 명이 넘었는데도 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농약과 화학 비료 덕분에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농약과 화학 비료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경 인구의 증가로 식량 부족을 걱정해야 했던 당시에도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동물의 배설물이나 퇴비 등의 비료를 사용을 했지만 이것으로는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식량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식물 생장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질소 비료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1900년대 초 독일의 화학자 하버와 보슈에 의해 공기 중의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공법이 개발되면서 질소 비료라는 화학 비료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 공정은 지금도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료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료의 3요소로 불리우는 질소인 칼륨은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질소 비료의 경우 과량 사용하여 빗물과 지하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수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한 상수원의 오염으로 수돗물에 일정량 이상 섞이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기도 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사용할 때는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년 농사를 잘 지어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충이나 잡초에 의해 곡식의 3분의 1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나 병균을 방지하고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 제초제, 식물병 방제용인 살균제 등 농약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2차 대전 이후 살충제인 DDT, BHC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성 농약이 개발되면서부터였으며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DDT는 살충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생산비도 저렴하여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콜레라 등을 전염시키는 모기, 이 등을 효과적으로 퇴치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가까이 사용한 후 DDT가 생태계 등 환경 파괴 원인 물질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972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농약은 이렇듯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환경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사용해온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균 곡물 생산량이 지금의 2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하되 환경과 인체 노출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적절히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농약이 개발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약과 합성 비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